자,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바로 수업합시다, 이제.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게 이제 생명과학 파트 해가지고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아마 세포 구조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그래서 뭐 동물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식물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세포 소기관의 역할이 뭔지까지도 다 얘기를 했을 건데 그거는 내가 뭐 다시 얘기할 시간이 없고 세포 구조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뭐 배웠냐? 그 다음에 세포막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뭐 인지질 이중충이라는 게 있었고 막에 끼어있던 막단백질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했고 인지질 이중충으로 그냥 직접 통과하는 방법이 단순확산, 막단백질로 통과하는 방법이 촉진확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한 게 그 삼투압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하면서 세포를 이제 뭐 고장액이나 등장액이나 저장액에 둬서 세포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삼투 현상도 다 얘기를 했고 물질 대사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효소 얘기 안 했지. 효소 안 했지. 자, 효소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환자 보실 분들은 186쪽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물질 대사예요. 자, 물질 대사는 먼저 정의를 알아야 돼. 위에 있는 것처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하거든. 자, 그럼 먼저 화학 반응이라는 건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웠던 거야. 두 가지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붙이거나 아니면 원래 붙어있던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이게 그냥 화학 반응이에요, 이게. 물론 치환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바뀌는 반응도 있지만 그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은. 그래서 얘가 물질 대사다. 화학 반응이 이런 게 몸에서 일어나면 물질 대사다. 이렇게 불러. 자, 근데 위에 거 잘 보시면 얘 덩어리랑 얘 덩어리를 붙여서 얘가 되잖아.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이건 합성이라고 하면 돼요. 붙였으니까. 근데 밑에 거는 A, B를 A와 B로 쪼개버렸지. 쪼개는 거니까 얘는 그냥 분해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자, 이걸 에너지의 크기로 한번 봅시다. 얘는 저 분자, 약간 덩어리가 작은 거야. 저 분자 덩어리를 고분자로 덩어리가 큰 걸로 붙인 건 개념이 되고 얘는 이제 고분자 덩어리를 저분자 덩어리로 잘라준 거죠. 그래서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되냐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되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자, 요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 중요한 거 아니야. 세로축은 분자의 크기 또는 얘와 비례관계에 있는 게 에너지의 크기예요. 그래서 세로축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분자 사이즈도 큰 거고. 자, 그래서 얘가 덩어리가 큰 거에서 작은 데로 간다는 거는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반대 개념은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얘는 물질을 깨부신 겁니다. 얘가 물질을 붙여서 합성시킨 거거든. 자, 요런 거를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이제 부를 거냐면 이화작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 같은 애를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불러. 자, 이건 통합과학에서만 사용되는 내용이 아니야. 앞으로 생명과학 다 배울 때 물질을 붙이면 무조건 동화작용이에요. 물질을 깨부시면 이화작용이야. 일단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 자, 세로축이 분자 크기라고 해도 되지만 에너지의 크기라고 해도 되거든. 그럼 에너지가 얘는 굉장히 좀 에너지가 컸었는데 얘는 에너지가 지금 작아진 거지. 자, 그럼 생각을 잘 해봐.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로 가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에너지의 크기만큼을 버려야 되냐? 먹어야 되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로 반응이 진행된 거거든.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버려버려야 돼.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하거든. 열. 그래서 얘는 열을 밖으로 방출시켜야 돼요.
열을 밖으로 방출시켰기 때문에 발열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얘는 반대죠. 원래보다 반응물질이야, 여기가 생성물질이고,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크다고.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엔 반대지. 밖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죠. 열이란 걸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열을 흡수한다. 흡열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요게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미토콘드리아라는 새끼가 하는 세포호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배웠어. 동화작용이라 한다는 거는 동물은 하지 못하고 식물만 하는 광합성입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했을 거야, 아마. 광합성이 아니야. 광합성이에요. 빛으로 합성시킨다. 다시 합성이라고 했지? 합성은 뭔가를 붙이는 작용이라고. 이거 붙이는 풀을 빛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한다. 자, 근데 세포호흡이나 광합성은 진짜 많이 나와, 통합각 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화학 파트 할 때 또 나와. 자, 이것도 내가 화학 파트 할 때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세포호흡은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나가는 밖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뭐였니? 너는 미토콘드리아한테 내가 뭐 넣어줘야 된다냐? 세포호흡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뭐 넣어줘야 돼? 밥을 넣어줘야지, 밥을. 밥을 넣어줘야 돼. 우리가 밥 먹는 이유도 그거야. 포도당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포도당과 산소를 미토콘드리아한테 주면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부산물이 생겨요. 자, 대신 이걸 화학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화학식. 내 포도당 화학식 뭐라 그랬어? 포도당. 이거 정도는 이제 외웁시다. 이거 엄청 많이 나온다. CH5인데 몇 개씩 있었냐? 빨리 얘기해. 이거 몇 개 있어서. 6, 12, 6이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이제 포도당 외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산소는 O2가 나올 거고, 물이란 게 H2O인데, 이산화탄소는 CO2죠. 자, 딱 눈으로 봐도 얘의 분자 덩어리가 얘 분자 덩어리보다 훨씬 크지. 그래서 이 과정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지니까 이화작용이다 하면 돼. 자, 대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우리가 뭘 안 했냐 아직? 계수 안 맞췄잖아. 계수 맞춰야죠. 계수 빨리 맞춰봐. 이거 내가 수업할 때도 한번 얘기했어. 근데 이거 할 때 맨 앞에 앉은 새끼가 이거 계수 맞추니까 정말 숫자 그 얘기 했다니까. 계수 맞추면 일단 봐봐. 탄소가 6개야. 그럼 여긴 탄소가 지금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 자체가 6개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 수소가 12개인데 여긴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앞에 개수 또 몇 나와야 돼? 6이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개수 세야 돼. 산소 여기 6개 이미 있어요. 얘 몇 개인지 몰라. 근데 여기에만 있는 산소가 6개고 여기에 있는 산소가 총 12개죠.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같게 맞추려면 너도 12개 있어야 되는 거야. 12개 있으려면은 산소 앞에 개수가 몇 나와야 되냐? 6이 나와야죠. 이제 외웁시다. 포도당 등장하면 그냥 666이에요. 666. 개수가 666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자, 근데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등장 안 했냐? 자, 봐봐. 분명히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지는 과정이니까 열이 밖으로 나간댔죠. 즉,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라는 거는 화학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는 에너지는 표현할 수가 없고 에너지 말고 나머지 것만 표현해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세포 호흡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 봐봐. 얘 과정을 거꾸로 돌려봅시다. 거꾸로. 자, 거꾸로 돌린다는 거는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만 있으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이걸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정반응의 반대 반응, 역반응이라고 해. 근데 이 역반응이 뭐가 있냐?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만 있으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요. 이게 뭘까? 광합성이지. 자, 결론이 뭐냐면 진짜 신기한 게 완벽히 반대입니다. 광합성은 완벽히 반대예요. 단 여기도 에너지가 있었잖아. 자, 이 에너지는 세포호흡을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광합성을 하려면 오히려 재료로 필요하죠. 저게 뭐다? 빛에너지겠지. 빛에너지. 그래서 광합성이라니까. 빛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이 물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이게 광합성이야. 결국은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 분자의 에너지에 있는 크기를 그 분자로 붙여주는 반응이다. 요게 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얘가 있을 거야. 사람은 누구나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누구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가면 더운 거예요. 왜? 사람 몸에서는 계속 세포호흡을 하거든. 그럼 계속 열을 방출시켜.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 가면 덥지. 너는 지금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온도가 어떠냐? 춥냐? 지금 따뜻할걸? 나는 평생 수업할 때 히터 절대 안 틀어요. 히터 틀지 왜 이렇게 따뜻해 근데? 여기 니네 전에 수업했을 때 30 몇 명이 들어와 있었거든. 걔네들이 다 열을 방출한 게 여기에 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 가면 더운 이유가 사람들은 다 열을 방출하거든. 야, 근데 이제 반대로 봅시다. 여름철에 숲속에 가면 좀 시원한 거 느낀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왜 시원하냐? 그러면은, 쌤, 숲속에 가면 그늘이 져 있으니까 시원하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실제 온도가 떨어집니다. 왜? 숲속에 가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광합성 할 때는 열을 주변에 있는 걸 처먹어. 그럼 봐봐. 여기가 숲인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다. 근데 나무들이 있을 때는 여기 주변에 있는 온도를 지가 먹어서 광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지. 그래서 여름철에 숲에 가면 그래서 시원한 거야. 어디 가서 유식하게 여름, 야, 나무인데 왜 시원하냐? 그늘지니까. 이건 빙신이야. 이건 과학 안 배운 새끼야. 너 나무인데 왜 가면 시원해? 나무가 열을 흡수하지. 얘기를 하라고. 이래야 좀 똑똑한 인간이 되죠. 자, 아무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인데 이러한 과정 전체를 물질대사라고 한다고. 물질대사.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일어날 때는 뭐 생명체 몸 안에서 다야. 물질대사가 되면 반드시 얘가 필요해. 반드시. 요 새끼. 이게 없으면 물질대사를 못합니다. 생명체에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 얘가 뭐냐?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새끼. 효소입니다. 효소. 자, 이거 뭐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단백질이라는 게 기억이 안 나.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댔어, 없댔어? 있어. 맞아.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에너지로 안 써요, 얘는. 왜 안 쓴다 그랬냐? 얘는 에너지로 쓰기보다는 내가 중요한 걸 만드는 재료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로 쓰면 안 돼. 에너지로 쓰는 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 아니면 지방이에요. 얘네들은 별로 중요할 게 없어. 그래서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기보다는 중요한 것들을 만드는 재료로서 활용합니다. 그게 내가 뭐라 그랬냐? 수업했냐, 이거? 안 했으면 그냥 들어.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제일 중요한 세 개의 흐흐흐가 있어. 했지? 했을 거라 아마. 흐흐흐가 있다. 이 중에 히읗으로 시작하는 초성인데 얘가 뭐였냐? 첫 번째, 오늘 배울 제일 중요한 새끼 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있다 그랬냐? 호르몬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요. 물론 아주 일부의 지방성 호르몬이 있는데 90% 이상은 다 단백질로 만듭니다. 마지막, 항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내고 백신을 맞는 게 항체 만들기 위해서요. 자, 이 중에 이제 오늘 효소라는 걸 좀 중요하게 배울 건데 효소도 호르몬도 항체도
단백질이 원료로 만들거든? 그럼 단백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효소 배우기 전에 단백질 특성을 먼저 배워야 돼요. 자, 단백질은 일단 구성 원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개 모두 CHO를 가지고는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애들 다 CHO를 가지고 있어. 근데 단백질만 추가로 2개를 더 갖고 있어요. 다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얘는 공통이야. 원소가. 근데 단백질만 2개를 더 갖고 있어. 그냥 외우나 이제 외워. 단백질 새끼가 옷을 존나 못 입어. 그래서 촌스러운 단백질이라고 외우세요. 외워. 촌스러운 단백질 외워. 얘가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원소입니다. CHONS. 얘만 단백질이 갖고 있다. 자, 근데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얘는 원소, 구성 원소고, 단백질의 특징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열에 굉장히 약해서 열을 더욱 많이 주던가, 열을 빼버리던가, 이렇게 되면은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그 다음, 한 번 변한 단백질은 절대로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안 돼요. 자, 가장 쉬운 예를 들어줄게.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 그다음에 보니까 쪽지가 한 개 써 있어. 야, 학준아, 엄마 아빠 어디 일 있으니까 너 알아서 밥 먹고 있어. 그래서 이란 씨 배고파 뒤지겠는데 엄마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이제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음식이 후라이야. 계란 후라이. 그건 음식이 아니야. 후라이팬 올리면 지가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아무튼 계란 후라이를 먹으려고 후라이팬 달군 다음에 계란 후라이 딱 떨궜어. 그럼 계란이 흰자 부위는 단백질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 이런 애들 보면은 맨날 노른자 빼고 흰자만 처먹잖아. 그게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자, 어쨌든 간에 단백질 부위가 계란의 흰자 부위인데 그걸 후라이팬에다 떨어뜨렸다? 야, 그럼 먼저 계란 흰자가 원래 무슨 색이냐? 원래가 무슨 색이야? 투명한 색이지. 투명한 색인데 계란 흰자 부위를 후라이팬에 넣고 불을 달궈버리면 흰자가 무슨 색으로 변하냐? 흰색으로 변하죠. 투명한 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거야. 왜? 열을 가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거든. 그래서 계란 흰자가 변성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란을 다 구웠어. 5개를 구웠어. 배고파가지고 5개를 กุ었는데 먹으려고 딱 하는데 엄마가 띠띠띠띠 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엄마를 딱 봤다. 엄마가 피자랑 치킨이랑 햄버거랑 다 사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란 후라이를 던져버려야지. 안 먹어. 그거 먹어야지 빨리 피자랑 치킨이나.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내일 먹어야지 그러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 내일 냉장고에 있는 걸 또 꺼냈어. 자, 꺼냈어. 자, 분명히 계란 흰자가 냉장고에 있던 거를 내가 꺼내가지고 후라이팬에 가열을 한 거야.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 계란 흰자가 다시 투명한 색이 되나? 안 되죠. 흰색 그대로예요. 왜? 한 번 변한 단백질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예를 들어줄게. 미용실 가서 파마라는 걸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파마를 안 해봐도 옆에서 본 적은 있죠? 파마를 하게 되면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고무줄로 존나 꼬은 다음에 존나 잔뜩 발라. 잔뜩 바른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냐? 뒤에 뜨거운 열 선풍기 같은 거 있어. 거기에 돌아가는 거에다가 머리 이렇게 넣고 있으래.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자기 딱 좋아놓더라고. 그거 되면 바로 이제 다 타는 거야, 이제. 근데 아무튼 이거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다 끝났대. 끝나면은 이제 파마한 게 머리가 이렇게 불꼬불꼬불꼬불꼬불 꼬여있다고. 자, 여기서 한 달이나 2달 정도가 지나면 머리카락이 원래대로 돌아오거든?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머리카락이 뭘로 이루어진 줄 아니? 이거 다 단백질이야, 이거. 단백질이니까 뒤에다가 열로 이렇게 가해주면은 단백질이 변성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성된 건 다시 복구 안 된댔잖아. 그럼 쌤, 전 파마하면 한 달이면 머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던데요? 파마를 한 다음에 밑에 뿌리에서 계속 새로운 단백질을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너희들 해봐. 파마를 딱 한 다음에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 뽑은 다음에 집에 책상에다가 딱 올려놓고 진짜 투명한 컵을 딱 닫아. 그리고 1년 뒤에 봐봐.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머리카락은 이미 변성이 된 거예요. 즉 머리에서 공급을 안 해주면은 그게 그대로가 끝이에요.
얘 단백질 굉장히 약한 특징이거든. 자, 마지막 뭐에도 좀 약하냐면은 산성에 굉장히 약해요. 뭐 산도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pH라고 해도 되고 결국은 다 산성에 굉장히 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자, 그래서도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게 단백질을 먹으면은 입에서 소화가 되니? 안 될걸? 입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뭐 있어? 아밀레이스가 나오잖아. 아밀레이스는 뭐를 소화해 주는 거야? 너네 진짜 솔직히 얘기해. 니네 중학교 여기서 안 나왔지? 좀 북한에서 나온 게 확실해. 북한에서 나왔으면 이런 거 안 배워요. 중학교 때 배울 때 입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아밀레이스인데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합니다. 즉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근데 단백질도 분해가 되잖아. 어디로 내려가면? 위로 내려가면 위에서 어떤 효소가 나와? 진짜 공부들 안 하셨네.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올걸? 펩신? 자,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위는 우리 모든 기관 중에 가장 강력한 산성물질이 나옵니다. 뭐? 염산이 나오죠. 염산이. 그래서 단백질이 변성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염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오면은 폴리펩타이드를 이제 뭐 디이트리펩타이드로 빡 쪼개줘. 그건 됐어요. 그냥 산성에도 약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효소는 원래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산화, 환원, 효소, 전이 효소, 전합 효소 되게 많아. 우린 통합각이잖아. 하나도 안 배워요. 그럼 뭘 배워? 효소가 뭔지 알면 돼. 자, 효소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 효소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단백질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고, 효소는 일단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촉매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효소가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생체 촉매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촉매가 뭔지는 알아야지. 촉매의 뜻이 뭐니? 촉매제. 촉매를 뭐 배운 적이 없나? 자, 촉매는 내가 가끔 얘기하는 게 촉매는 딱 나의 역할이에요. 나의 역할. 너네 여기에서 왜 수업 듣냐? 가끔씩 내가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내가 뭐 재밌어가지고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은. 그래서 너네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은 그냥 과학을 배워서 과학을 배우려고도 아니죠. 그냥 시험 잘 보려고 여기 있는 거야. 다른 이유가 1도 없어. 시험 잘 보려고 있는 거야. 그럼 시험을 못 보면 우리는 만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돼. 아무튼 이건 나중 일이고. 자, 근데 시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냐? 내가 보면 되는 거야. 내가 가끔 그 생각하거든. 여기 한 30명 좀 안 되거든? 한 30명 정도 될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을 딱 뽑는 거야. 1등. 그럼 1등한테 내가 가서 시험 대신 봐주는 거지. 그럼 개꿀이지. 무조건 100이니까. 물론 100점 안 나올 수도 있어. 나도 가끔 시각장애인 놀이를 하거든. 내가 시각장애인 놀이해서 니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잘 보라고. 근데 아무튼 간에 내가 너네 시험을 대신 볼 수는 없어요. 대신 너네가 혼자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내 수업을 들었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그 등급에 갈 수 있게끔 내가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촉매입니다. 촉매는 다른 게 없고 반응물과 생성물질에는 관여 안 합니다. 즉 여기야. 광합성이나 세포호흡을 요 과정이랬잖아. 광합성과 세포호흡 할 때 원래는 엄청나게 많은 효소가 관여를 해요. AD 플러스, NADH, NADH 플러스, NADH2 플러스. 존나 많아. 이걸 하나도 우리는 안 배워. 근데 뭐라고만 배우냐면 그냥 효소가 있으면 반응을 훨씬 빨리 해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촉매의 뜻은 얘와 얘가 만들어지는 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생성물질과 반응물질이 달라지진 않아. 대신 촉매를 사용하면 훨씬 반응을 빠르게 합니다. 훨씬. 그래서 효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응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생체 촉매로 이용합니다. 단, 내가 좀 이따가 실험도 보여줄 건데
왠지 생체 촉매라고 하니까 몸 안에서 있을 때만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건 아니야. 몸 밖으로 꺼내더라도 역할은 같습니다. 즉,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체 촉매니까 왠지 몸에서만 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야. 몸 밖으로 꺼내도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정도 기억하시고, 두 번째,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효소를 만들어내면 그 효소가 몇 번이고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기질 특이성이 있다. 요건 좀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좀 이따 갑시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예를 한번 들어줄게. 효소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아밀레이스. 자, 효소는 뒤에 내가 뭐 영어 가끔 얘기하죠? 전미사에 레이스가 붙으면 우리가 아는 효소입니다. 아밀레이스, 펩티데이스, 트립신, 원래 트립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활성화되면은 트립시데이스로 효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뒤에 레이스가 붙으면 효소인데, 그럼 여러 가지 효소가 있겠지만 걔가 이렇게 생긴 효소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긴 효소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긴 효소도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효소가 다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효소도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요 효소는 여기에 결합을 딱 할 수 있는 애만 특이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분해시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반응 물질을 그려줄게. 반응 물질이 얘입니다. 야, 그럼 요 새끼는 어디 효소에만 들어갈 수 있겠냐? 얘밖에 안 되겠지. 여기 어떻게 들어가, 이게? 여기 안 맞잖아,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얘만 맞아요. 그래서 얘를 A, B, C, D라고 할 때 얘는 반응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 같은 뜻으로 기질이라고도 합니다. 반응물이 기질이에요, 기질. 즉, 이 반응물은 A라는 효소와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이걸 기질 특이성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효소에는 하나의 기질과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끔 이거 그리면 애들 또 그런다. 수요반 새끼들, 이게 잘못된 새끼들이야. 이거 그리니까 쌤, 아무리 봐도 이게 결합이 안 되게끔 그려졌는데요. 그냥 대충 부는 거야. 여기서 이건 아니겠잖아. 여기로 결합합니다. 자, 그럼 얘가 일로 쏙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요 그림이 되겠죠. 그지? 요게 일로 쏙 들어간 반응 물질, 기질이고 얘는 효소예요. 자, 얘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효기복이라고 불러요. 효기복. 이렇게 외운다.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효기복. 이렇게 외워. 효소 기질 복합체. 자, 이제 결합을 시켰으니까 뭔가 액션을 효소가 해야 돼. 자, 그 액션이 뭐냐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 일단은 그대로고 얘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자, 지금 뭐 해줬다는 거야? 원래 있던 걸 쪼개버린 거지. 그지? 자, 이걸 우리는 최종적인 물질, 생성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 효소 입장에서 보면 원래나 마지막이나 똑같죠? 그래서 효소는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쓸 수 있어요. 다른 애가 얘게 또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고, 대신에 얘가 원래에서 쪼개졌지. 자, 오늘 계속 얘기했어, 내가. 쪼개지면은 합성이야, 분해야? 분해잖아, 분해. 분해라고 하면은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입니다. 즉, 저 효소는 이화작용에 관여하는 효소예요. 오케이? 이화작용하는 효소. 근데 너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수료반에서 질문이 나오더라고. 이 효소는 이화작용하는 효소가 맞아. 자, 시간 순서로 본다면 이렇게 된 건데 잘 생각해봐. 거꾸로 한번 가봐. 거꾸로. 거꾸로 가면은 이거 두 개를 여기 넣어가지고 붙여서 이걸 만들어냈다 라고 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면은 이화작용인데 이렇게 작용하면 동화작용이에요. 외워 이제.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의 효소는 이화작용만 하든가 동화작용만 하든가 둘 중 하나만 해야 돼요.
왠지 이렇게 간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면 될 것 같거든. 예, 그렇게는 안 돼요. 이화작용만 하든가 동화작용만 하든가 둘 중 하나만 해야 돼. 둘 다 할 수는 없어. 자, 일단은 요게 이제 효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자, 이제부터가 시험에 실제 나오는 거고, 이거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건 내용을 설명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부터입니다. 왜 반응이 빨라지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 자, 이건 먼저 예를 들어줄게. 자, 내가 너네들 계속 수업을 하다가 중간고사를 딱 봤다?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여기에서 7등급, 8등급, 9등급이 나왔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뚝배기 깨버려야지. 죽여버리러 가야지. 그래서 너네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너네 일로 와! 해가지고 등산을 할 거야. 너네들은 참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3마리를 준비해가지고 7등급, 8등급, 9등급 새끼 여기 나오면 큰일 난 니네 진짜 등산 시켜버릴 거야. 자, 아무튼 이게 나야. 나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같이 간다. 해가지고 같이 갈 거예요. 자, 근데 너네들 뭐 한번 물어보자. 등산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 있냐? 등산 좋아하는 사람. 이게 정상적이지. 난 등산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까? 근데 이거 물어봐서 똑같이 수업만 해도 등산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좋아할 것 같은데? 아재잖아. 죽여버릴 거야. 등산 제일 증오하는 행위야. 제일 싫어. 근데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힘드니까요. 그런 거 아니야. 난 어떤 선생이야? 과학 선생이야.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등산이 왜 아주 인류 최악의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물론 등산해가지고 좋은 데도 보고 막 경치도 보고 하면 좋잖아. 쓰레기 같은 행동이에요. 왜? 다시 내려올 거잖아. 뭐하러 올라가? 이건 엄청난 에너지 낭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 에너지, ATP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미친 행동이에요. 다시 내려올 건데. 그래서 난 안 해. 안 해. 제일 싫어. 자, 근데 일단 봅시다, 한번. 그래서 난 너무 싫은데, 너네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막 애들, 야, 올라가! 너 진짜 올라가! 내가 막 등 떠밀고 있어. 가라고! 막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존나 가는 거야. 가고 있는데 막 올라가다가, 선생님,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라! 시험하고 떨어지게 돼. 와! 이제 뒤졌어, 이제. 자, 아무튼 간에 이러면 안 되니까. 자, 우리는 다 가서, 결론은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서 뒤에까지 도착점까지 간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너네들을 다 왜? 야, 가! 하고 난 나중에 올라간다! 하고 했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냐? 터널을 뚫어버린 거지. 터널을 야, 너네 가. 난 못 가겠다. 그래서 터널을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여긴 걸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너네보다 내가 훨씬 더 빨리 도착점까지 도착하겠죠.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네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했어, 분명히. 자, 봅시다, 이제. 자, 요걸 우리는 그래프로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요 그래프랑, 너무 크게 그렸다.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이제 있어. 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효소라는 거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을 했을 때가 요리됩니다. 내가 올라가는 거와 같은 이 반응이 효소가 있을 때입니다. 효소가 있으면 터널 뚫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효소가 없을 때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효소가 없을 때. 자, 하지만 효소가 있든가 없든가 결론적으로는 똑같죠. 4명의 사람이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는 똑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있든가 없든가 생성물과 반응물엔 영향을 안 줘요. 대신 빠르게, 등산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여기 그려준 2개가 에너지야. 세로축의 에너지인데 여기서 반응 물질이 여기고 생성 물질이 여기예요. 자, 그럼 효소를 사용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효소를 사용하면 요 등산할 때 올라가는 높이가 줍니다. 터널 뚫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효소가 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효소가 없을 때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요 새끼가 효소가 없을 때가 되는 것이고, 얘도 요렇게 그려주면 효소가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럼 먼저 너네가 봤을 때 달라진 걸 봐봐.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걸 확인해야 돼. 일단 안 달라진 게 뭐 있냐? 값이 똑같은 게 있어. 요 크기는요, 안 변합니다. 자, 요 크기라는 뜻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예요. 지금 세로축의 에너지라 했어. 이거는 효소가 있든가 없든가 똑같습니다.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내가 약자로 Q라고 할 거예요. Q. 반응열은 효소에 관계없이 똑같아요. 그럼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요 위에 높이만 달라져요. 요 위에 높이만. 요거 다시 한번 그릴게.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얼마까지 위로 높이 올라갔냐야. 자,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 겁니다. 말 그대로 물질이 활성될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걸 활성화 에너지로 하면 돼요. 야, 그럼 봐봐.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많이 내려갔죠. 이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니까. 그래서 효소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의 역할은.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반응열이 요만큼이죠. 이건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따지냐? 이거 잘 외워야 돼. 이게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효소가 없을 때. 근데 여기선 이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잘 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가 뭐냐? 차이. 쌤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럼 안 돼. 다른 게 있어. 왼쪽 그림은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열을 포함합니다. 그치? 근데 오른쪽 그림은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열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내가 이거 매년 수업할 때마다 애들이 매년 헷갈려해.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이 이거 자체를 외우려고 하면 또 헷갈려서 틀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면 내 손가락 잘라버린다. 무조건 나온다, 이건. 그래서 내가 등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 등산할 때 올라가는 게 힘드냐, 내려가는 게 힘드냐? 아, 그래도 올라가는 게 힘들지. 이제 외웁시다. 활성화 에너지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 봐봐. 여기서 사람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근데 얘는 여기부터 시작이야. 그럼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응열을 포함하지 않아요. 여기선 반응열을 포함합니다. 너네 학교 시험에는 맨날 낸다니까, 이거.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반응열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이거 외우면 나중에 또 헷갈려서 또 틀려.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는 등산할 때 올라가는 양이다. 등산할 때 올라가는 양. 여기부터 시작하면 안 돼.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여기도 올라가는 거. 이렇게만 보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진 않지. 이 정도만 아셔도 기본적인 내용은 풀어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걸로 문제 한번 풀어봐봐. 193페이지. 193페이지에 1번, 2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요.
자, 풀어봅시다. 한번 193쪽에 1번 문제랑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1번 보시면 이게 이제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 세포 소기관 A와 B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가와 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물질대사는 무조건 이화작용이랑 동화작용밖에 없어요. 그 다음 물질을 깨 부시는 게 이화였어, 동화였어? 이화작용. 붙이는 게 동화작용이에요. 그럼 보면 얘보다 얘 덩어리가 크죠? 요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그래서 얘가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얘가 이제 이 위에 있는 걸 역으로 쓴 거죠. 얘가 이화작용이다. 얘는 이제 식물에서는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다라고 했고, 이화작용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에요. 그래서 엽록체가 B죠, B. 요리 되는 거고, A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 1번 기억법 봅시다. 가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어나며 B에서 진행한다. 가라는 게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물이 많은 곳에 가면은 그나마 시원해진 이유가 식물이 열을 다 흡수해서 그래요. 그래서 흡수하며 B,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엽록체에서 B가 일어난다. 맞아요. 나에서 포도당의 에너지는 한꺼번에 열로 방출된다. 자, 이건 내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한꺼번에 열로 방출되나? 자, 한번 내가 해볼게. 다시 너네 요렇게 한번 봐봐. 자, CH4가 누구니? 메테인이야. 근데 메테인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는 메테인이라고 쓰지만 메탄가스라다 이렇게도 쓰고, 우리가 이용하는 뭐다라고도 하는 줄 아냐? 이게 천연가스예요. 즉 천연가스를 산소랑 만나게 시켜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는 반응, 이런 게 연소 반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태우는 반응이 이거야. 자, 그 다음에 LPG, LNG 그런 것들도 다 탄화수소란 말이야. 물론 개수 맞추는 게 달라질 뿐이고 다 연소 반응이에요, 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우리가 했던 포도당이랑 한번 써봐. 얘도 개수만 다를 뿐이고 똑같다는 거지. 즉 포도당도 일종의 연소 반응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연소랑은 다르지. 왜? 연소 반응은 불 타는 거잖아. 너희들도 이제 불장난 같은 거 쳐보거나 불 있는 거 봤으면 알 거야. 불이 타면은 엄청난 열기가 나옵니다. 온도는 400도 정도 되고 에너지가 한 방에 엄청 많이 나와서 그래. 근데 우리 몸에서도 연소가 돼. 근데 진짜 우리 몸에서 불 타면 뭐 거의 뭐 자연 연소 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400도야? 야, 40도만 가도 뒤져버려 우리는. 근데 400도 같은 소리 없어.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밖에서 일어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왜? 효소는 에너지를 한 방에 안 내고요, 단계별로 반복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려. 대신에 에너지를 한 방에 쓰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체온 정도 36.5도를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반응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설계가 됐어요. 근데 연소는 진짜 한 방에 빵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한 방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니은 보기가 틀린 보기예요. 나에서 포도당의 에너지는 한꺼번에 열로 방출되지 않고, 연소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한 방에 나오게 되는데, 세포호흡은 에너지의 전체량은 똑같아. 근데 전체량은 같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반응을 진행시킨다고.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한 총 에너지랑 에너지 다 더한 에너지는 같습니다. 같지만 단계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나오진 않아요. 디귿보기. 가와 나에 반응하는 효소의 종류는 같다. 아까 얘기했죠? 이화작용이랑 동화작용을 거꾸로 뒤집으면 똑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왠지 효소의 종류가 같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효소는 동화작용만 하든가 이화작용만 하든가 둘 중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답이 1번은 1번이야. 2번 문제 보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2번 문제는 일단은 이거 보자마자 이화작용인지 동화작용인지를 찾아야 돼요. 뭘 보고?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크죠.
그럼 열을 방출했다는 거냐? 흡수했다는 거냐? 이만큼의 에너지를 밖에서 먹어야죠. 그래서 얘는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흡열 과정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작용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동화작용에 속한다. 맞아요. 님 보기 봅시다.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자, 딴 거 보지도 마. 활성화 에너지는 뭐만 생각해라? 등산할 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게 효소가 있을 때겠고 이게 없을 때겠지. 효소가 없을 때는 여기부터 올라가는 게 여기까지죠. 이만큼입니다. 이게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A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디귿 보기. 자, 이거 하기 전에 그럼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일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일단 너네가 아는 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이거다라는 건 알죠?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 표현할 수가 없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표현된다고,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하려면은 이만큼에서 일단 요거를 이걸 빼는 게 아니죠. 이만큼에서 이걸 빼야지. 그래야 이만큼 나오죠.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지금 B죠? B. 자, B에다가 이걸 더해야지. 근데 요 크기가 지금 안 나왔잖아.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Q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주면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Q 플러스 B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거 구하는 게 아니라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하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래. 원래는 A가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근데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까지만 갈 거니까 이만큼이 줄죠. 줄어드는 게 뭐에서 뭐다? C-B다. 맞네요. 답이 5번입니다. 요런 정도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쉬었다 합시다.